퇴직금은 절대 주시면 안 돼요. 자, 안녕하세요. 오공원장입니다.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퇴직금입니다. 퇴직금에 대한 거를 잘 알고 이제 원장님들도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퇴직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맞아요. 근데 이 부분에서 악용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, 실제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. 자, 퇴직금이라는 게 1년 이상 하고 나서 받는 게 맞지만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급여가 250만 원이에요. 250만 원이면 1년을 경과해서 이제 만약에 퇴직하게 되면 뭐 다 아시겠죠? 퇴직금이 딱 250만 원 정확하게 나와요.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친구가 원장님 저는 사장님 저는 그냥 퇴직금 나중에 안 받을 테니까 이거를 나눠서 분할로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제가 만약에 1년을 채우지 않고 나가면 그 부분은 다 토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250만 원을 나눠가지고 한국이 12개월 하게 되면 사실상 한 달에 못해도 대략적으로 거의 뭐 한 20만 원 가량을 이제 추가로 받게 될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자 플러스 2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.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240만 원이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추가 수령을 받았다고 칠게요. 그러면 이 친구가 매월 270만 원씩 받아갔어요. 270만 원씩 퇴직금 포함해서 나는 지급받았다 라고 해서 급여 명세서에 다 남겨놓고 뭐 이제 같이 포함해서 받았어요.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갑자기 퇴사를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자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이제 매달 270만 원씩 수령을 해갔어요. 근데 이 친구가 퇴사하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갑자기 노동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퇴직금이 미지급됐다. 이거를 이제 줘라 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러면 원장님이나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? 되게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. 야, 내가 퇴직금 포함해서 같이 1년 동안 계속 줬는데 이거를 왜 내가 또 줘야 되냐 라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.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법상 퇴직금은 미리 주는 경우 있죠. 미리 주는 경우는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렇게 분할로 줄 수가 없습니다. 제가 거기에 대한 예를 좀 알려드릴게요. 우선 이제 퇴직금을 먼저 선 지급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우선 첫 번째 주택 구입의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주택 구입이나 뭐 주거 목적의 전세자금 또는 이제 보증금. 그다음에 세 번째, 특히 이제 코로나 때 매장이나 뭐 사업장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탄력근무제로 해서 근무 시간을 좀 조절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내 급여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. 그래서 생활이 좀 힘들다, 어쩔 수 없이 내가 생활고가 좀 있다 해서 그럴 때는 임금 피크제를 시행했을 때 제가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근무한 거에 대한 것만 미리 퇴직금을 선정산을 좀 해주세요 라고. 네 번째,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통해서 파산 신고하거나 이런 경우죠.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미리 좀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, 본인이나 배우자, 가족, 뭐 부득이하게 뭐 가족이 뭐 우리 부모님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뭐 병원비가 나가거나 내가 지금 우리 생계가 너무 힘들다, 이거에 대한 거는 약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좀 있긴 해야 되는데, 어쨌든 이런 경우. 여섯 번째는 뭐 사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천재지변이라고 하죠.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사실상 우리가 주휴수당이라고 하죠.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잖아요. 근데
주휴수당이 지급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퇴직금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그 이상이 됐을 때는 퇴직금이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들이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퇴직금은 절대 무조건 절대 분할해서 매달 급여에다가 포함해서 주는 경우는 이 6가지 외의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. 네. 퇴직금은 절대 주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을 경우에 따라서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. 계좌이체로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금으로 주든 뭐 계좌이체로 주든 퇴직금을 주실 때는 이제 우리 그 기장 맡기시는 세무 사무실 있죠. 세무 사무실에다가 꼭 이제 그 친구의 소득 신고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퇴직금 수령 확인증을 꼭 친필로 꼭 받아주셔야 나중에 혹여라도 나는 분명 지급을 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해서 뭐 내역이 없다, 나는 못 받았다 라고 주장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또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퇴직금 주시는 방법도 잘 기억하셨다가 꼭 이 절차에 맞게끔 잘 진행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퇴직금은 절대 분할로 주지 마세요. 무조건. 그리고 퇴직금을 만약에 주더 하더라도 이 6가지 항목이 아닌 이상에는 절대 이제 미리 선지급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를 꼭 하시고요. 그리고 그 계좌이체 하시고 나서 우리 세무기장 맡기는 거 있죠. 거기다가 그 친구한테 어쨌든 퇴직금도 그 사람한테 소득이니까 소득 신고를 꼭 하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령 확인증을 꼭 받으셔야 나중에 중복으로 지출이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주의하셔서 지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퇴직금 줘야 되는 건 맞아요. 근데 퇴직금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이제 원장님들이 또 부당한 이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주변에 많이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이게 직원분들이 너무 제 상상 이상으로 경악할 행동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, 사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좀 잘 아시고 지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50 원장님이었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